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1월 23일인데요. 오늘 보니까 곽상은 변호사가 출마 선언을 했어요. 누구죠? 곽상은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입니다. 즉 노무현 딸 노정현 씨의 남편이고 노정현 씨의 변호인이기도 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저희가 이제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검찰 공습 경보 해제 이후 드러난 사람들 1탄 구멍에서 임종석, 머리 내민 사람들 2탄 문다혜, 3탄 곽상원입니다. 곽상은. 이 곽상원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잇겠다라고 나왔는데, 곽상원 씨가 출마 선언하는 바람에 그동안 우리 까맣게 잊혀졌던 그 시절의 그 얘기들이 다시 또 소환되고 있습니다. 네. 권양숙 여사의 네. 비자금, 검은 돈들이 돈들이죠. 돈들이죠. 돈들이 나오는데 네. 지금 이 곽상원 씨는 네. 이 유명한 사건이죠. 이게 또 네. 220만 달러짜리 뉴저지 허드슨 강변에 있는 220만 달러면 또 23억 정도 되죠. 23억 정도. 25억쯤 되니까 강남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하지만 이게 구입 시점이 2007년이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물러나는 그때 재임 중입니다. 재임 중이고. 야, 참. 근데 이 노정현 씨가 참 옛날 또 일들이 새록새록 또 오르는데 그 노정현 씨가 220만 불을 주고 2007년 5월에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마지막에는 이제 2008년에 아버지 물러나고 중도금 이제 잔금 합쳐 사이가 중도금 잔금 이제 100만 달러를 환치기 방식으로 2009년 그러니까 환치기로 이제 지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 40만 불은 박연차 회장의 돈으로 계약을 걸고 하고 마지막 이제 100만 달러를 환치기 형식인 거죠. 미국에서 누군가에게 달러를 받고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원화로 돈 꾸러미를 전달했는데 그게 사진에 또 찍혔고 그것이 시민사회단체 고소 고발로 2012년 그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5년차 때입니다. 그때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왜 그 당시에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 유족들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수부에서 맡았습니다. 그 중수부에서 당시 중수부장이 역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 검사라는 최재경 변호사가 그 당시에는 중수부장이었고 문제는 그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중수부 중수 1과장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도 탈탈 털었었군요. 노무현. 자꾸 헷갈려 두 사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노무현 뭐냐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640만 달러 640만 달러 이 문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조사받던 중에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220만 달러는 이건 또 뭐예요? 그 별건이라니까. 아까 640만 달러는 640만 달러 중에 40만 달러는 당시 권양숙 여사가 받아서 220만 달러짜리 계약금으로 걸었던 거죠. 계약금 걸고 이제 그럼 600만 불은 또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거는 또 보면은 노건호 씨하고 그다음에 조카 사업이 있습니다. 연화무게라고 그 관련된 사업으로 옥신각신했던 건데 그냥 그걸 덮어서 지금 검찰 아카이브에 그냥 묵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건이에요. 아니 주광덕 의원이 그 600만 불에 대해서 다시 고소고발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을 참고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600만 불 사건도 아직 살아있는 거죠. 아직 살아있어요. 서울중앙지검 캐비넷에 형사 2부에 지금 캐비넷에 있다니까. 캐비넷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있어요. 야, 그러면 도대체 근데 이거 좀 알뜰하게. 근데 이건 이거고. 근데 이걸 조사해봤더니 그런데 100만 달러는 이거 딱 박연차 돈이 아닌가요? 이건 23억은 전에 박연차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 돈이 그럼? 이게 보면 결국 출처를 갖다가 당시 윤석열 중수 1과장이 막 추적에 들어가니까 결국 권양숙 여사 겁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가 이렇게 진술한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 또 청와대 나와서 봉화마을에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지인들이 갖다 준 돈을 모은 것이다. 지인들 어느 놈들이 이런 돈을 그러면서 그 지인은 밝힐 수 없다. 그럼 조사를 해야지. 근데 그냥 덮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거 뭐 노무현 대통령 뭐 그러니까 자살과 관계없이 이 사건은 노정현 불법 송금 220만 불이 드러났으면 네.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검은 돈을 네. 600 지금까지 알려진 600만 불이 아니고 220만 불도 하고 800만 불, 1000만 불까지 지금 다가갈 텐데 그렇죠. 이거 말고 드러나지 않고 이 수금한 돈이 얼마인지 윤곽은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거예요. 드러났지 않고 아마 그 당시에 아직 턴 적이 없잖아요. 권양수 여사 계좌를 턴 적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모르게 권양수 여사가 관리한 돈의 규모는 안 나오는 거죠. 모르는 거고 다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검찰이었기 때문에 그 최재경 중수부장 그다음에 이제 당시 윤석열 중수 1과장 등인 아마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마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에 자 아버지가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에 아버지 노무현이 돌아갔는데 그 부인하고 뭐 딸까지 그 구체적으로 너무 깊이 파는 건 그렇다 싶어서 그 정도 선에서 기소를 했고 기소를 해서 2013년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말기입니다. 2013년 1월 23일.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징역 4월에 뭐 집행유예 1년인가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때 노정현 씨를 갖다 변호했던 사람은 남편 곽상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곽상은 변호사가 즉시 보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 포기해서 이제 사건이 이제 끝났는데 끝났어요. 곽상은 씨는 네. 뭐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겠다 그러지 말고 네. 220만 불 불법 자금으로 구입한 뉴저지 허드슨 맨션은 네. 가지고 있는 건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뭐 밝혀야 되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네. 과거를 이어받으면 빛과 그림자를 같이 이어받는 것인데 네. 뭐 무슨 박상원이하고 뭐 노정연이가 네. 대한민국을 뭐 구한 나라 구한 뭐 영웅들도 아니고 네. 이거 실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네. 그 검찰이 밝힌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네. MB 정부도 막판에도 물렀구나. 물렀어요. 노무현 대통령 죽었는데 예, 그래요. 또 뭐 아마 문재인 정부가 됐으면 아마 탈탈 털어서 껍데기를 홀로 벗겼을 겁니다. 탈탈 터는 정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2007년 5월에 네. 그 노정현 씨가 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돈 40만 달러로 계약을 건 거야. 예. 그 미국 뉴저지 허더슨 클럽이니까 예. 그 맨하탄이 있고 예. 그 서쪽으로 허더슨 강 건너 강변에 네. 있는 좋은 아파트예요. 네네. 240만 달러로 계약을 했다가 네. 그 한국 교민 네네네. 경모시 소유의 네. 220만 달러짜리로 이제 바꿨어. 계약을 변경했어요. 네, 그래서 네. 대통령 나중에 이제 이거를 그 매매 자금을 한국에서 네. 그 100만 달러를 이제 현금으로. 저기 카지노 딜러 네. 이다로 씨 형제에게 네. 이제 전달했는데 이게 1월 23일 날 네. 그 서울중앙지법입니다. 2013년 네,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이동식 판사가 네.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현 씨에게 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이거 불법 자금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추징하고 그런 건 없네. 글쎄 뭐. 그냥 이것도 그냥 법원에서도 원정주의적으로. 원정은 넘어간 아이 거예요. 그냥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거 또 이거 뭐 들쑤시 갖고. 그러니까. 권양승 여사 불러가지고 그 계좌 다 뒤져가지고 도대체 네. 그권 여사가 알뜰하게 관리한 불법 자금이 얼마인지 따져보지도 묻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했고. 네네. 그 사법 그러니까 그 판사는 이렇게 했네.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예. 피고인은 네.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한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예. 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 네. 전직 대통령에 따라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네. 송금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네. 검은 돈이니까 송금 사실 숨겨야지. 숨겨야지. 이렇게 큰 돈을 100만 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 판사님도 참 되게 때 모르네. 바보 같네. 바보 같은 게 아니고 워낙 시끄러웠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이 사람들이 또 만들어내는 프레임이 뭐 MB가 뭐 노무현이 죽였다 그걸로 저 MB 대통령도 임기 내내 시달린 건 2009년에 뭐 자살하고 하니까 근데 네. 그거가 두려우니까 네. 이것도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뒤집어 뒤질 수도 있겠네. 그럼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어요. 살아 있고 그 당시에도 보면 이제 권양숙 여사가 보면 본인이 보면 청와대를 방문하거나 퇴임 후 봉화마을을 들른 대통령 지인들이 건넨 돈을 보관해 두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했는데 저는 퇴임 후는 뻥이고 누가 퇴임한 대통령 명분에게 돈을 갖다 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 비자금 굴렸던 거 이제 크게 시작되는 게 네. 당선 축하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름도 유명한 당선 축하금. 네. 그리고 청와대 안에서 또 이 사실을 알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저 불행한 일이 있고 나서 한겨레 신문하고 네. 와이드 인터뷰를 하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실을 정상문 총무비서관에 와가지고서 네. 정상문이가 이제 검찰에 달려갔다 와가지고 네. 사모님 집에 봉화마을에 와서 사모님 검찰이 다 뒤져가지고 600만 불 다 드러났습니다. 네.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둘이 이제 총무비서관하고 총무비서관이 돈 관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저 총무비서관하고 통곡을 하고 둘이 통곡하라고 이제 울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와이카노 니 와이카노 이거 뭐야? 미쳤나? 정비서관 니 미쳤나 이거 먹어? 그러니까 정비서관이 이제 뭐 들켰으니까 들킨 게 아니고 이미 검찰은 깊숙이 이제 칼을 막 집어들으려고 하니까 아니, 각각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사모님께서 600만 불을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혼절을 했다는 거예요. 기절을. 야, 이 천하의 노무현이가 자 누구야 그놈 박연차한테 600만 불 받아서 너 자 안희정이 너도 임마 평생 정치권 다니며 나 따라다니면서 네. 고생했는데 10만 불 너 얼마 해서 내가 집행을 했다. 그럼 오케이. 늘 얘기했던 대로 새로운 시대에 저 맏형이 되고 싶었는데 네. 저 낡은 시대에 내가 막내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래. 네. 저 국민들한테 답 한번 읽고 아니 국민 여러분 정말 새로운 시대에 제가 저 큰형이 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치판 내가 이 험한 줄 알았지만은 네. 내 돈으로 내가 모아가지고 우리 고생하는 정치 동지들 저 했습니다. 아 근데 알고 봤더니 저 권양중 여사 얘기를 하는데 엄마 이 돈 가지고 뭐 돈도 불리고 아들 뭐 미국 집 사주고 하니까 그 천하의 노무현이가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극한적인 선택을 한 건데 이거를 또 신화를 만들어서 MB가 자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면 윤석열 중수 1과장은 권양숙 여사가 이 돈을 마련해 주었지만은 딸 노정현 씨를 기소한 점을 참작에 입건을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면 여전히 앞서 말씀하셨던 중앙덕 의원이 고소 고발한 건을 비롯해서 이 건들이 보면 서울지검의 차곡이 캐비넷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곽상은 씨도 네. 저도 오버하는구나. 네. 이제 누가 우리를 괴롭히랴. 누가 검찰이 그 캐비넷 속에 있는 600만 불 하랴. 아니 그 600만 불 지가 물려받은 저 장인 장모한테 물려받은 그 아파트는 불법 자금을 했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했는지 그 청와대 대변인 했던 누구야? 김의겸이는 뭐 시세 차익 본 것도 네. 다 털어가지고 했는데 일단 재산 관계는 좀 분명히 밝혀주고 정리하고 시작을 해야지. 아이 괜히 또 이것도 장모님한테 또 불통 튀겠네. 근데 문제는 내가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 임종석이도 마찬가지고 검찰 다 죽었다. 문다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곽상은이도 마찬가지고 검찰이 다 죽었다고 너무 지레짐작하는 것 같아요. 마침 보니까 이번에 이성윤 씨 서울중앙지검 되면서 계속 그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보면 수사팀들이 이거 갖다 기소해야 된다 그렇게 열을 졸랐다는 거 아니에요. 열을 졸라도 끝내 뭉개고 심지어는 22일 어제죠. 어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회의하면서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수사팀의 의견이 그렇고 저렇고 하니까 너가 갖다 기소하라 결재하라 끝까지 결재 안 하고 버텼다는 거예요. 이성윤 씨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담당 부장한테 지시해서 기소해버렸습니다. 곽상원 씨도 뭐 성윤 형님, 이성윤 형님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된 우리 장모님 사건 설마 캐비넷에서 꺼내겠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또 출마 선언까지 했네. 출마 선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빨랐다. 그러나 중앙지검장이 지키려 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키려 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윤석열 총장이 직접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직 검찰 살아 있어요. 임종석, 문다혜, 곽상은 참 검찰 다 죽었다고 너무 지레짐작하고 너무 함부로한다. 또 하나 마무리하면서 우리 추석 설 전인데 아주 깔끔하게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께 소식 하나 그러니까 오늘 저 추미애 씨가 보면 법무장관이랑 오늘 바로 설 밑에 오늘 23일 날 인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8명의 핵심 차부장급들 다 더 보면 좌천시켰대요. 제2학살이네. 또 제2학살했어요 오늘. 제2학살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추미애, 이성윤 두 사람을 갖다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보면은 배당을 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한마디로. 아니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 수사지휘권 발동하겠네.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최소한 자기에 걸려 있는 거 갖고 수사지휘권 발동해갖고 나 수사하지 못하게 해라.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리 바보 같아도. 개돼지인데 뭐 국민은 이 사람들 눈에는. 그래요. 네.